오늘은 평택 화양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힐스테이트는 완판이 임박한 상황이고요. 남은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힐스테이트 쪽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내용은 힐스테이트의 장점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을 장점이 훨씬 더 넘어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지구는 왼쪽으로 평택항, 오른쪽으로 안중역, 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신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알아두시고, 힐스테이트는 화양지구 왼쪽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세대수는 1571세대 대단지입니다. 7276 타입, 84 타입 이렇게 있는데, 끝난 타입도 있고 아닌 타입도 있고, 또 층수가 남아있는 층수도 있고 아닌 층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화를 주셔야지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주차 대수는 1.4대입니다. 이렇게 1.4대, 이것도 넉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화양지구에서는 가장 넉넉한 1.4대의 주차 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장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입주 예정일이 2026년 3월입니다. 당장 입주가 아니고 그래도 조금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 주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양지구는 평택항과 안중역 이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개 중에 우선순위를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안중역보다는 평택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정지구부터 포승, 평택항 모두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평택항에 늘어나는 일자리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기는 그런 신도시, 그 배후 도심 주거지역이 바로 이 화양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과 화양지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예요. 그 중에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화양지구 안에서 평택항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이고요. 물론 차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그렇지만 화양지구를 상징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현장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바로 위쪽으로 38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38번 국도는 서평택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그런 도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8번 국도를 통하게 되면 평택항, 포승, 원정지구 일자리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8번 국도를 현재 가보면 힐스테이트가 어느 정도 잘 보입니다. 38번 국도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입니다. 이 38번 국도를 오며 가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는 아파트가 바로 힐스테이트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 또 38번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라는 이 로고, 브랜드,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없고요. 1571세대의 대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 대단지, 그리고 평택항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라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약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양지구 현장을 가보더라도 평택항 화양 신도시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평택항과 가장 가까운 힐스테이트야말로 화양지구를 가장 알릴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안중역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화양지구에 먼저 분양을 받고 나중에 이제 안중역세권 분양으로 갈아타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힐스테이트를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중역세권이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얼마가 돼 있을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갈아탈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화양지구 내의 아파트, 또 힐스테이트 라고 또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힐스테이트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화양지구를 보면 지금 당장은 평택항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안중역은 화양지구의 그냥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이 단지 내에 1700여 평의 중앙공원이 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중앙공원은 분양할 때부터
굉장히 큰 장점으로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단지를 나눠서 가운데에 중앙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살더라도 이 가운데 쪽으로 다 모이게 해놨어요. 커뮤니티 시설도 이 가운데에 다 있습니다. 1700여 평의 중앙공원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힐스테이트 누군가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아마 느끼게 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 시기가 2026년 3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당장 입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적인 것들을 조금 더 조성이 된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신도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는 그런 상황이 보이는 시점에서 입주를 하게 된다라는 상황이고,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입주하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2026년 3월 정도 가면 입주하는 단지들의 가격도 눈에 보이는 거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가격적으로 이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입주 시기가 많이 남지 않긴 했지만 이 정도 입주 시기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입주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바로 분양가입니다. 그동안 화양지구에서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분양가 나열한 겁니다.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된 거고요. 자, 힐스테이트 어디 있는지 찾아보죠. 자, 다른 단지들과 비교를 해봐도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가 비싸지가 않아요. 화양지구에서는 서희 1차가 가장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렴한 분양가가 바로 힐스테이트입니다. 대단지에 중앙공원을 갖춘 그런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가 또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장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분양가는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양지구에 남아있는 분양이 3군데 4군데 정도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단지들은 분양가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힐스테이트의 분양가는 더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힐스테이트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영상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정리해 볼게요. 화양지구에서 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물론 대장 아파트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양가까지 저렴합니다.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학교가 먼 게 단점입니다. 확실히 단점이 있지만 지금 이 장점들이 단점을 뛰어넘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학교가 멀다는 단점은 모두 다 알고 계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도 확실히 아시고 장점도 확실히 아신다면 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아파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길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다음 시간에 같이 보면서 오늘 나누지 못한 이야기 다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